자, 우리 5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강, 살인 세력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이에요. 살인 세력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살인 세력이 등장했다 그러는데 살인 세력이 뭐예요?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되는 걸 원했어요. 온건파가 원치 않았었지. 급진파가 오히려 고려는 이미 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려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야, 그래도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두고 고려라는 나라 제도를 좀 바꿔보는 거 어떨까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개창이 되자 산에 가서 살았다, 산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선비사자에 수풀림자를 쓴 거야. 선비사, 수풀림, 그래서 살인 세력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휘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 세력이 등용이 돼요. 어떻게 등용이 되냐? 그걸 얘기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수양대군, 세조의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세조는 어떻게 왕위에 올랐었죠? 계유정난을 통해 가지고 왕위에 올랐었는데, 계유정난이 무엇이냐? 계유년에 이 정권을 바로잡다라고 해가지고 계유정난인데, 난을 바로잡다 해가지고 정난이에요. 이 계유정난 때 어린 자신의 조카였던 단종 있죠. 단종을 죽이고 폐위시키고 유배를 보내요.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왕위에 올랐으니 세조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오르는 게 이제 계유정난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세조를 등용시키는데 되게 큰 힘을 쏟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한명회 같은 인물이 있는 것이죠. 한명회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훈구 세력이라고 합니다. 훈구파, 훈구 세력이라고 불러요. 이 훈구파가 세조와 함께 정계를 차지합니다. 중앙 정계를 차지하고 강력한 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야. 특히나 이 정계가 다 훈구 세력들이니 세조 다음에 어떤 왕이었지? 예성 연종 임명선 생각나죠? 예종이었어요. 예종도 뭔가 자기네 정치를 할 수가 없어. 왜? 훈구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래 버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그 다음에 성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 성종이 왕위에 올랐었단 말이야. 근데 성종이 왕위에 오르니까 성종 때는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 성종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싶었어. 그치, 민준아? 자기 나름의 정치를 하고 싶었던 인물로 훈구 세력과 견줄 수 있는 다른 세력을 등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살인 세력들을 등용하게 됩니다. 살인 세력 등용. 자, 그럼 여기에서 살짝 자르고, 여기에서 성종에 살짝 자르고, 자, 그럼 살인 세력이란 무엇이냐? 이 정도전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강조하던 정치가 있어요. 왕도 정치였죠. 이 왕도 정치가 왜? 일단 이 살인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선비, 학문을 연구하던 신진사대부들이란 말이에요. 신진사대부가 가장 연구하던 학문이 뭐였어요? 바로 유교에서 비롯된 성리학이었죠. 인의예지 성리학. 이 성리학을 중시 생각하다 보니 여기에서도 원하는 게 바로 왕도 정치였어. 왕도 도덕적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왕도 정치를 강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나라를 어떻게 꾸려가야 될까를 많이 생각했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향촌 사회에 살고 있었다 보니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향촌 사회의 질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냐 막 하면서 향촌 사회의 이 질서를 갖추는데 영향을 많이 행사를 했었다. 왕권과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 즉슨 신권의 종화를 강조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왕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로 어느 기관의 역할이 필요할까? 바로 언론기관이었어. 언론기관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조선의 언론기관? 3사. 홍문관, 사관원, 네, 사헌부. 이 3사의 언론기관을 중시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들이 그래서 성종 때 대거 등용이 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김종직을 비롯했던 살인 세력들이 이때 등용이 되는데요. 이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는 사건이 생겼으니 그게 바로 사화가 되겠습니다. 살인 세력이 화를 입다 라고 해가지고 사화가 되겠습니다. 살인 세력이 대거 화를 입는 것. 어떤 사화가 있었냐? 자,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화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원래 더 많은 사화들이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총 4개의 사화를 배우고 있거든요. 사화를 먼저 쓸게요.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이제 같은 시기에 일어났었고, 그리고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순서대로 무오사화가 먼저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화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 그리고 사화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는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고, 그나마 시험 문제에 조금 더 높은 비율로 나오는 문제는 기묘사화이며, 특히나 이 기묘사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중간고사에서 1타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자, 우리 성종 다음에 누구였지?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 그 다음 뭐야? 예성, 연, 중, 여기까지 알면 돼요. 예성, 연중, 임명선인데 예성, 연중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나오는 중요한 사화들은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연은 누굽니까? 연산군입니다.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으로 꼽히는 연산군. 이 연산군은 조선 왕조 중에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여러 수차례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 중에서 왕 위에서 중간에 팽위를 당하게 되면은 이렇게 묘호가 중간에 군자, 왕자를 나타내는 군자로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산군이랑 광해군이 딱 2명 있잖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연산군과 광해군에 대한 이 판단이 날이 거듭될수록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광해군은 약간 폭군의 이미지를 많이 벗어났어요. 지금 현대에 들어가지고. 광해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광해군은 폭군이 아니다. 인데 연산군은 변함없이 폭군입니다. 연산군이 피부병이 있었다고 해. 피부병 약간 지금 지레짐작하건데 아토피가 아니었을까 싶어. 피부병이 불치병이었다고 해가지고 아토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사람이 피부병이 있다 보니까 되게 성격이 예민한 거야.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토피가 있다고 다 예민한 건 아니지만 피부가 막 계속 맨날 따갑고 이러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 항상 날카롭잖아. 그런 상태에서 막 뭔가 자그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번뜩번뜩 화나게 했단 말이야. 되게 예술적인 성향을 가진 연산군, 되게 예민한 성격이기도 했고 실제로 칼을 휘둘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사화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 바로 무슨 사화가 있냐? 무오사화입니다. 자, 무오사화는요, 당시 연산군한테도
두 가지 세력이 있던 거야. 사림 세력이 있고 정계에, 그리고 세조를 등용시켰었던 훈구 세력들이 이렇게 있었어. 훈구 세력들이 같이 이렇게 있었어. 근데 무오사화는 이 훈구 세력들이 사림 세력이 이랬대. 약간 이렇게 혀를 좀 놀린 그런 것 때문에 발단이 되기도 했는데, 무오년에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다. 자, 김종직이라고 성종 때 등용됐었던 사림 세력이 있었어요. 이 사림 세력의 김종직이 이런 책의 내용을 쓰거든. 조, 의제, 문 이라는 책을 썼어요. 조 띄고 의제 띄고 문이야. 이 문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내가 쓴 글, 문서 이런 뜻이야. 문서. 조는 조문하다. 조문하다는 뭘까? 우리 장례식장에 뭐 조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그 죽음을 내가 기린다라는 뜻이야. 여기 의제는요, 중국의 황제예요. 중국의 황제인데 나이가 되게 어려. 이 황제가 나이가 어린 황제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항우라고 하는 중국의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성인이고 그 사람이 의제라고 하는 어린 왕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삐걱삐걱 조종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항우가 의제를 죽이게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하고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뭐냐? 세조가 단종을 죽인 내용과 항우가 어린 왕 의제를 죽인 내용이 비슷한 거야. 그걸 이제 이 훈구 세력들이 연산군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연산군도 예민하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니 연산군 이거 조의제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이러니까, 아니 이거 중국의 황제 의제한테 보내는 조문이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르세요? 이거 당시에 이 초나라의 황제였던 항우가 어린 의제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실권을 장악했었던 그 얘기잖아요. 이거 완전 수양대군께서 단종 죽이고 왕에 올라간 거를 비꼬아가지고 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들어오세요? 잠깐만.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니까 우리 증조할아버지인 세조를 함부로 욕하는 말인 것 같은데 하면서, 김종직 어딨어? 김종직 데리고 와! 김종직 죽여버릴 거야! 이랬는데 김종직은 이미 죽었어. 김종직은 이미 죽었는데, 아니 죽은 사람한테도 주어지는 최악의 조선시대 형벌이 있습니다. 부관참시. 들어보죠. 맞아요. 시체를 파내가지고 이 김종직의 목을 베었어. 이 김종직의 이 죽은 사체의 목을 베는 거야. 이만큼 수치스럽고 이만큼 정말 명예를 훼손시키는 게 어딨어, 그치? 그래서 김종직을 부관참시해가지고 이 명예까지 더럽히게 되고, 김종직의 후손 중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 김일손도 데리고 오라고 아주 그냥 이 후배죠? 이 김일성 후배까지도 막 엄청 막 들들 볶고 막 그랬었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김종직은 어차피 지금 죽은 상태니까 부관참시를 했으니까 김종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림 세력을 축출해내고, 정말 살인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면 죽이고 진짜 부관참시하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림 세력이 화를 입었던 사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자, 무오사화 다음은요, 이제 갑자사화로 넘어가 볼게요. 갑자사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 일어났던 사화예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써놨지? 무오사화랑 갑자사화는 같은 시기에 일어났고, 그리고 기묘사화 따로, 을사사화 따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 갑자사화도 시험 문제에 조금 주로 나오는 편인데, 이 패비윤씨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사화야. 패비윤씨. 패비윤씨는 왕비 자리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폐위되었다는 거잖아. 그치? 폐위되었다. 왜 폐위가 되었을까? 패비윤씨, 사실 연산군의 어머니시거든? 연산군의 어머니인데, 연산군의 아버지가 그럼 누구야? 성종이었잖아. 그치? 성종은 조선 왕 중에서 가장 많은 부인을 거느린 왕이야. 후궁도 많이 들이고.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진짜 부인이야? 진짜 왕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내 남편, 한마디로 왕께서 계속 후궁을 들이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내 입장에서 난 여잔데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죠. 우리 민준이도 마찬가지잖아. 민준이도 내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는 나 한 명이면 좋겠는데 여자친구가 막 남자친구 막 18명씩 만들어. 그러면 싫겠지. 내가 이런 사람이랑 뭐하러 사귀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는 유교잖아. 충성, 그리고 효도, 연력. 이 연료를 잘 생각해봐. 이러니 조선시대의 왕께서 후궁을 들이면 내가 진짜 왕비여도 아이고 천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후궁을 들였다 그럴 때 내가 억지로 웃어야 돼. 근데 이 패비윤 씨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어. 성종이 계속 후궁을 들이는 걸 되게 싫어했었단 말이야. 막 후궁을 들이고 막 하니까 막 진짜 후궁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말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옷 안에 이렇게 독약을 품고 다녔었대. 독약을 품고 다니고 막 후궁들 막 이렇게 막 머리채 잡고 막 그러니까 성종이 여보 왜 이래 진짜 이러지 마시오. 아니 윤씨 이러시면 어떡하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 패비윤 씨의 히스테리가 더 늘어났어. 그러다가 결국 이 성종의 얼굴,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우리가 용안이라고 해요. 용안에 생채기를 낸 거야, 손톱으로. 손톱이 여자들 좀 길고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막 하다가 핥히게 된 거야. 근데 어디 감히 왕의 용안에 생채기를 내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계기로 폐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왕비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거지. 내려오고 나서 이 사람은 유배를 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왕비였다가 일반 평민의 삶으로 돌아간 거잖아. 조금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 그리고 반성도 나름대로 이거는 사람마다 역사를 보는 관점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르지만 선생님은 계속 읽었던 모든 책들에서 다 나와 있어. 윤 씨는 나름대로 반성을 했었고 그리고 윤 씨는 내가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성종의 어머니 있지. 성종의 어머니 한마디로 윤 씨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 아들의 얼굴에 생채기를 내? 절대 궁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 와중에 성종이 윤 씨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윤 씨 잘 지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윤 씨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야, 윤 씨 어떻게 잘 지내는지 반성은 좀 했는지 이렇게 궁금해서 보내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성종의 엄마가 알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다시 어떻게 왕실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신하한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윤 씨는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성종한테 미안한 거 단 하나도 없고 아직도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다니고 왕의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더라. 어디 이런 애가 왕실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신하가 그 얘기를 곧이곧대로 성종한테 전해요. 결국에는 이 윤 씨는 저작거리까지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길바닥에서 매질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거든. 이게 연산군의 어머니야. 연산군 입장에서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그럼 새엄마였던 거잖아. 새엄마고 그리고 윤 씨가 이렇게 자신의 진짜 친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에 격분하면서 윤 씨를 폐위시키는데 동의했었던 모든 세력들, 살인 세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다 이제 축출을 해내요. 그렇게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그게 바로 갑자사화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패비윤 씨, 모친 패비윤 씨의 사건을 구실로 대대적인 숙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이 이 패비윤 씨 사건을 계기로 이후에 갑자사화 이후에 점점 더 폭정이 심화돼. 선생님이 수양대군 세조를 즉위시킨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인물이 뭐였는지 기억나? 세조, 수양대군을 왕위에 옹립시키기 위해서 되게 힘썼던 이 훈구 세력의 인물 이름 한명회라고 있었어요. 이 한명회는 나중 가가지고 이 연산군이 마찬가지로 김종직처럼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 참시를 시켜. 그래서 목이 베어서 또 이제 시체에서 목이 베어 죽는단 말이야. 이 장면이
선생님이 막 그 장난처럼 얘기한 자네가 보기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얘기한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한 명에는 자기가 절대 목이 잘려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목이 잘리지 않지만 훗날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연산군한테 목이 베이기도 한다. 그 정도로 이제 폭군의 이미지가 강했지 폭정이 점점 심하더니 이 신하들이 이걸 가만히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산군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되고 그때 이제 반정에 이르렀던 인물 연 다음에 뭐야? 네, 중종이 이제 반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중종 반정입니다. 자, 왕에서 폐위당한 연산군 그리고 나서 임기를 다 채우기 전에 새로운 왕이 옹립됐다 해가지고 반정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중종이고 중종 반정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중종을 이렇게 반정에 이르게 했던 세력들도 생각을 해봐. 훈구 세력이었을 것 같아? 사림 세력이었을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사림 세력은 연산군 때 너무 많은 화를 입어가지고 엄청 조금만 남았어. 그러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훈구 세력이었던 거야. 이 훈구 세력들이 중종을 반정에 이르게 해. 아, 훈구가 이때 반정을 이르게 했구나. 근데 요런 말 들어봤어? 1등 공신? 선생님이 정도전을 개국공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나라를 개창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인물, 개국공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나를 왕에 앉혀주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을 1등 공신이라고 해. 2등 공신도 있고 3등 공신도 있겠지? 근데 1등이 가장 많은 힘을 준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도와줬어. 그러면은 조선은 또 굉장히 이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인데 도와줬으면 당연히 뭘 해줘야겠어? 보상을 해줘야겠지. 이 중종은 이것 때문에 왕실의 재정을 탈탈 털어먹을 수밖에 없었어. 자신을 왕위에 앉혀준 이 훈구 세력들이 공훈을 쌓은 거거든.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어. 공훈을 쌓았지. 그래서 이 공훈이 다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도 민준이도 선생님도 훈구 세력이야? 훈구 세력인데 나는 중종 왕위에 오르는데 안 도와줬어. 근데 난 훈구 세력이잖아. 그러니까 몰래 나도 도와줬었어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야 증거 가져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치? 그러니 이렇게 거짓된 공훈을 만들어내는 걸 위훈이라고 해. 위훈. 이 위훈 때문에 점점 계속 저 이거 주세요 이러면 딱 톡톡 줘야 되는데 왕실의 재정이 혼란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중종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 이때 중종의 손으로 직접 등용하는 인물이 있었으니 이 인물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다른 색깔로 써야지 더 눈에 착 들어올 것 같은데 초록색으로 써볼게. 조광조라는 인물이에요. 조광조를 등용했었다. 조광조는 거꾸로 해도 조광조, 스위스, 인도인, 기러기, 토마토, 우영우, 조광조. 자, 조광조. 자, 이 조광조는 조선시대에 정말 엄청난 개혁 정치가였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개혁 정치가였다. 조광조의 업적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야. 중학교 내신에서 물론이고 진짜 선생님이 장담컨대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에는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선생님 꼭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유신고등학교랑 태장고등학교에서는 이 조광조의 업적이 서술형으로도 나왔었거든. 꼭 기억을 해놓읍시다. 자, 조광조는 어떤 식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이런 개혁적인 정치를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조광조도 사림 세력이잖아. 조광조도 사림 세력이었어. 성리학을 연구하던 똑같은 선비, 연구하던 학자였단 말이야. 그러니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 이혼이 유교의 나라 이혼이 다른 종교는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소격서를 폐지해요. 소격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도교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 같은 거예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없애버려. 이 소격사를 폐지시키고, 그리고 관리가 지금 딱 봐도 살인 세력의 비중보다 훈구 세력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데 중종께서 지금 나라의 꼴을 보십시오. 이 훈구 세력들, 이 입만 큰 이 욕심쟁이들을 계속 등용을 하실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리를 등용해야 돼. 근데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등용할 거냐는 거지. 일종의 추천제였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혈량과를 실시합니다. 혈량과 일종의 추천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추천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조광조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관리, 선생님이 조광조라 그러면은 우리 민준이가 한국사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엄청 막 잘해. 그래서 선생님, 중종님 저 이번에 민준이 추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민준이가 괜찮은 사람인지 테스트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간단한 시험을 통해 가지고 등용되는데도 이 혈량과를 실시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 살인 세력들이 대거 등용돼요. 여기까지는 엄청 막 파격적이지는 않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파격적인 거, 너무 파격적인 나머지 중종이 이 조광조의 손을 놓아버리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위훈을 삭제했다는 거야. 아니 지금 너네들 훈구 세력들이 자꾸 공을 쌓았다면서 중종께 뭐 좀 달라, 이것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라의 재정이 바닥을 치는 거 아니요? 이 위훈을 다 삭제하겠어 라고 하면서 정말 파격적이게 위훈을 포함한 이 공문들도 삭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이러면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 나 이걸로 중종 등골에다가 빨대 꼽아가지고 쪽쪽쪽쪽 맛있는 거 빨아먹고 있었는데 요걸 삭제한다고? 이런 내가 너 눈에 가시처럼 벼르고 있었는데, 특히 혈량과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 하면서 눈에 벼르고 있었는데 조광조 잘 됐다 라고 하면서 조광조 저놈 저거 계속 정계에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중종을 조금 혼란스럽게 만들어. 중종도 이 조광조의 개혁적인 파격적인 면에 처음에는 되게 든든한 면도 있었다가 이거 봐라, 이러면 이거 이래도 되나, 이렇게 조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 결국에 중종 자기 손으로 등용했던 조광조를 중종은 자기 손으로 버려요. 그래서 이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게 되는 거야. 그 마지막 업적이 위훈 삭제였다. 이거는 정말 훈구 세력들이 그냥은 못 넘어간다 라고 하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얘기를 해.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라고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빨리 외울 수 있겠지. 무호갑자 기묘, 그리고 마지막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는요 그렇게 썩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짧게만 들어가 있거든. 이때는 명종 때입니다. 이후에 명종 때에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을사사화는 외척이라고 해서 외가 친척의 줄임말이거든. 외척 세력들, 외척으로 힘을 쌓은 세력들이 대표적으로 훈구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랑 내 가족들이랑 결혼을 시키면 외가 친척 사이가 되잖아. 우리 왕이랑 나랑 친척 사이, 가족 관계가 되잖아. 이렇게 외척 관계로 있었던 세력들이 결국에는 서로 세력 다툼을 해. 근데 거기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했나? 이 과정에서 살인 세력들이 대거 화를 입어가지고 결국에는 을사년에 살인이 또 화를 입었다 해서 을사사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나 무호갑자 기묘는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며, 기묘에서는 조광조의 업적 3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뒤에 10개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10개의 문제 같이 한번 3분대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살인 세력은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들이다. 정답인가요? 정답이 아니죠. 이거는 살인 세력이 아니라 훈구 세력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세조의 즉위를 도운 인물 한명회가 있고, 한명회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압구정 있죠. 이 압구정을 만든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X, 살인 세력이 아니라 훈구 세력이었다. 자, 2번 살인 세력은 중앙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주로 3사에 배치되었다. 3사는 조선시대의 언론기구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사헌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 등이 있었던 언론기구였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3번. 성종 때 살인 세력이 대거 등용되었다? 아니지, 맞지. 왜? 성종 때였지. 세조 때는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차지했었고, 이 세조 다음에 태정태세 문단 세조잖아. 그치? 예종 때 이제 훈구 세력들이 정계를 차지하자 성종은 성종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종 때 살인 세력이 등용된 거 정답입니다. 중종 때도 등용이 됐는데 이때 처음으로 대거 등용된 거지. 처음으로. 자, 훈구 세력 때 일부는 왕실과 혼인을 맺으며 세력의 기반을 강화시켰다. 맞아요. 이 한명회도 마찬가지도 자기 딸들 있잖아. 딸들을 예종이랑 성종한테 막 엄청 막 결혼시키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세력의 기반을 강화시켰던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뭐라 그래요? 혼인관계? 외척관계라고 한다고. 이 외척관계의 세력 다툼 때문에 일어났던 사화는 뭐라고? 을사사화였다고. 자, 5번. 살인 세력은 향촌의 자치와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왕도 정치, 왕께서도 배우셔야 됩니다.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울 점이 있는 왕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왕도 정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었고, 쭉쭉 올려볼게요. 자, 이제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6번, 연산군 때 땡땡이 있었던 초나라의 의제에게 보내는 조문을 문제 삼아 살인 세력을 탄압했다. 요거 언제, 누가 썼던 거예요? 김종서 아니야. 김종직이에요.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 살인 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했던 사건, 바로 무오사화였습니다. 자, 연산군 때 어머니 패비윤 씨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무슨 사화가 일어났어? 무오, 갑자, 기묘, 을사였죠. 그러니까 갑자 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땡땡땡으로 연산군을 몰아냈다. 연산군이 왕위에서 폐위당한 사건이야. 이거 뭐일까요? 그럼 정답? 그렇지, 중종 반정이 되겠습니다. 중종이 반정에 올라 연산군은 폐위가 됐고요. 자, 누구는 현량과를 실시해 일종의 추천제라고 이야기했지? 관리 추천제, 현량과를 실시하고 개혁 정치를 펼쳤다. 그 외에도 미훈을 삭제하거나 소격서를 폐지했었던 개혁 정치를 이끌었던 인물. 거꾸로 해도 똑같은 누구? 그렇죠. 조광조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만이 남아 있습니다. 10번. 명종 때 외척 간의 정치적 다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명종 때 마지막이니까. 네, 을사사화 정답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화를 배워보았는데요. 사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 네 가지의 순서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하며, 특히나 이 무오와 갑자는 연산군 때, 그리고 기묘사화는 중종 때,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오사화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우리 1번 문제에 나와 있었죠?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이었고, 그리고 갑자사화는 패비윤씨 폐위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 조광조의 기묘한 기묘사화. 이 조광조가 어떻게 개혁 정치를 펼쳤는지 이 세 가지 개혁 정치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